수술비 맞나요? 부장님님 너무 억울해요. 보험회사에서 골절 진단비는 주고 골절 수술비는 못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골절 진단 받으시고 해당 골절에 대해서 수술하신 게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보험금을 부지급한다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네, 못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네, 안녕하세요. 보상하는 남자 손해사정사 유현상입니다. 인트로 내용을 한번 재미있게 해봤는데요. 해당 내용은 실제 저에게 온 상담 내용이며 몇 번의 피드백을 거쳐서 제가 분쟁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보험회사에서 끝까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결국 제가 손해사정을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재밌는 케이스여서 간단하게 해당 사건의 내용을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보험회사와 분쟁 중이시다면 영상 내용을 꼭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례자분께서는 2020년 3월경 축구공을 좌측손으로 막다가 손목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을 하셨고 이후 통증이 계속 지속되었으나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고 지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던 중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 좌측 손목의 통증이 계속되니까 22년 2월 동네 병원으로 내원해서 이 좌측 주상골의 골절 진단을 받고 해당 골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깁스 치료를 시행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골절 진단을 아셨으니까 골절에 대한 골절 진단비를 청구를 하셨고요. 땡땡 보험사 그리고 땡땡 보험사 이 두 곳 보험사에 청구 후 정상적으로 골절 진단비를 모두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사례자분께서는 시간이 지나서 깁스 치료 후 괜찮아질 줄 알았던 이 좌측 손목의 상태가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재발되는 양상을 보여서 23년 3월 20날 땡땡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좌측 주상골 골절에 불유압이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진행성 붕괴 M84.14 코드를 진단받아 이에 대한 주상골 절제술 및 사방 유압술을 시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해당 치료력에 대해서 근본 골절 수술비를 청구하게 되셨는데 청구 결과는 이 골절 수술비 부지급으로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보험회사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즉 거절할 때는 거절 사유가 기재된 통보문 부지급 안내문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례자분께서는 부지급 안내문을 따로 받으시진 않으셨고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은 부지급 안내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골절에 대한 수술이 아닌 골절 후 발생한 합병증인 불유압에 대한 수술이며, 합병증은 질병이기 때문에, 즉 코드도 질병 코드인 M코드이기 때문에 이는 상해성 골절에 대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이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골절 사고 이후 바로 시행된 골절에 대한 수술이 아닌 상당 기일이 지나 발생한 불유압이라는 합병증에 대한 수술이며, 코딩도 M코드, 즉 질병이니까 골절 수술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담당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부지급 사유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정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줄 생각이 없구나 하는 판단이 섰는데요. 사실 저는 이 사건을 상담하면서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는 내용 같아서 제가 따로 수임하지 않고 주치 소견이나 약관 재해석을 통해 보험금의 정상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험회사에 어필할 수 있도록 이 사례자분께 구두상으로 조금 도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 심사자의 부지급 통보에 대응을 못하시고 저에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하셔서 이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골절 수술비 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 전액 정상 지급 처리를 받았는데요. 과연 제가 사정서의 내용으로 어떤 것들을 강조했는지 알려드리면서 골절 수술비 지급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상골 골절에 대한 발생 기전과 진행 경과에 대해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제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주상골 골절이라는 부상은 발생할 당시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이후 감소하기도 해서 일반적으로는 손목이 삐었다고만 생각을 하고 방치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진단이며, 수년이 지나도록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진단에 해당된다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수년 동안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을 할 것이고,
사실 이 합병증이라는 것은 선행된 부상에 따른 후행의 결과로서 선행부상과 인과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데요.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유합은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이 보험회사의 의견에 대해 저는 불유합은 질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주상골 골절의 외상성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보험약관상 규정된 골절 수술비 지급 사유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뭔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례자의 케이스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례자분의 경우 보험 기간 중 축구공을 막다가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골절이 생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험회사에서 골절 진단비를 지급한 것일 테니까 말이죠. 자, 그럼 골절에 대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것이냐라는 조건에 이 불유합에 대한 수술이 해당되는지가 관건인데요. 앞서 제가 주상골 골절의 병태 생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례자분의 불유합 상태는 이 주상골 골절이 없었으면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 있는 기전이 아닙니다. 당연히 골절에 대한 직접 목적의 수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보험사의 논리대로라면 이 부러진 뼈에 대한 수술이 바로 시행되어야지만 골절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사고의 경중에 따라 이 골절이 바로 발견되기도 하고 혹은 차후에 발견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수술의 시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의 부위나 특성에 따라 합병증을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만약 골절 이후 깁스 치료를 시행하여 골절된 부위가 정상적으로 유합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골절 수술비를 청구한 경우이거나 혹은 합병증을 유발한 원인이 이 상해성 골절이 아닌 다른 사유 때문이라면 골절 수술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이 사례자분께서는 골절 수술비 지급 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급의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서 결국 골절 수술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약관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추가로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은 약관 해석의 원칙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 보험약관은 보통의 평균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은 보험 계약자 등의 신뢰와 기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석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보험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작성한 계약사항으로서 보험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도록 계약사항을 정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규정이나 단어를 적절치 못하게 선택함으로써 하나의 문구나 단어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적용해야 함. 면책약관 축소 해석의 원칙.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과 같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 해석하지 아니함.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하는 조항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축소, 제한, 해석함이 타당함. 자, 이런 해석상의 원칙들에 대해서 알고 심사자와 대화를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주장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설득력을 더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유용한 팁들이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해석상 원칙들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회사의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대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고요. 비슷한 분쟁 사유로 고민 중이시거나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상남TV였습니다.